수학만학원 최재형 원장입니다. 오늘 얘기의 주제는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태까지 이제 부모님이 자식을 이제 계속 키우시면서, 자녀분을 키우면서 얘가 이렇게 변화가는 모습을 계속 보셨을 텐데, 고등학교 때 학생,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나름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고등학교 애들만 저는 15년째 봐온 저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 전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등학교 학생은 정말 잘 알겠어요. 왜 고등학교 애들이 공부를 안 하면, 못하면, 부모님하고 왜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했을 때 그걸 잔소리로 받아듣고 왜 어머님하고 싸우는가? 왜 계속 핑계는 드는가? 옛날에 우리 애가 그러진 않았는데 왜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러는가? 중학교 때까지는 잘했는데 왜 고등학교 올라와서 성적이 쭉쭉 떨어지는가?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짜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방법론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자 본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어머님들하고 충돌이 나는, 그 중에서 이제 좀 격한 얘기, 좀 심한 얘기까지 얘기를 해보자면 보통 이런 식의 말씀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일단 부모님들이 그 얘기를 해요. 남들은 다 하는데 넌 왜 안 해? 남들 다 하는데 넌 뭐가 힘들다 그러는 거야?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한다고. 그럼 어머님들이 야, 너 근데 부족한 거 아니면 더 해야지. 그래가지고 넌 걔 쫓아가겠니? 그럼 학생들은 그래요. 하는데 안 돼. 어째? 그래서 어머님하고 감정 싸움이 슬슬 시작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디다 왔어? 너 놀다 왔지? PC방 갔다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하지만 애들은 공부를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어머님들이 감정의 호소를 해요. 나 좋으라고 공부하니? 너 좋으라고 공부를 하지? 그럼 애들 중에서 거의 끝까지 가는 학생들은 그럼 냅둬, 내가 알아서 하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라고 감정 싸움까지 가게 돼요. 지금 이 얘기들, 학생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 답답해서예요.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방법론을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가 정확하겠네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다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고 공부를 잘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왜 대학을 가려고 하는가? 그걸 잘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애들하고 수업을 할 때 그런 예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있어요. 좋은 대학이 다는 아니죠. 지금 요즘 분위기에서는 더욱더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해서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부모님들도 아십니다. 저도 알아요. 학생들만 몰라요. 대학을 간다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마당에 조금이라도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거를 알기에 부모님들은 계속 학생한테 공부하라고 강요를 하고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인생을 학생보다 더 오래 산, 2배 이상 더 오래 산 부모 입장에서 인생의 대선배가 너가 앞으로 사회생활 20대가 접어들었을 때 너한테 가장 시작할 수 있는 큰 디딤돌 중에 하나가 대학이라는 건데 그 얘기를 공부하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은 잔소리처럼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 얘기가 잔소리가 아니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도 이제 수업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학생들도 잔소리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주변 예를 굉장히 많이 들어줘요. 주변에서 굉장히 잘 된 사람, 주변에서 굉장히 안 된 사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가 생겼던 사람, 고등학교 때 지금 당장 장사를 시작할 게 아니라면 고등학교 때 할 수 있는 대학을 최대한 잘 가는 게 목표다. 그런 예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공개된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예들, 사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말씀을 드리기 좀 뭐하지만 부모님들도 알고 계신 예가 있다면 예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번씩은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좋은 예보다는 잘 안 된 예가 애들한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예를 통해서 한 번은 이런 얘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충돌이 나는 이유를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부모님들의 요구 조건이 바뀌었어요. 어렸을 때만 해도 너 양치질 했니? 편식하지 마라. 일찍 자야지. 학생들하고 학교 가가지고 애들하고 싸우지 마라. 그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지금 초중고를 거치면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거의 얘기는 너 왜 공부 안 해? 너 왜 공부 안 해? 너 왜 공부 안 해? 공부 성적으로 포커스가 확 맞춰져 있고 학생들도 그 똑같은 잔소리를 계속 듣다
하다 보면 진짜 이렇게 답답할 거예요. 힘들겠죠. 고등학교 애들은요, 기본적으로 모두 다 공부 잘하고 싶어 해요. 칭찬받고 싶어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싶어 해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진짜 반에서 1등이든 꼴등이든 간에 대학을 목표로 인문계를 가는 고등학생이라면 다 이렇습니다. 근데 점점점 상황이 안 좋고 자기가 공부를 못하고 부모님한테 잔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점 핑계를 대기 시작하고요. 자기 합리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나는 이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야 라는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핑계가 되기 시작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걔네들은 공부를 할 줄 알아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어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이 떨어졌다고 쳐봅시다. 성적이 떨어져서 성적 고민을 해요. 아, 나 공부 잘하고 싶은데 성적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지? 잠깐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 요번에 수학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일단 수학부터 하자. 그러면서 수학책을 펴요. 그리고 문제를 풉니다. 근데 공부 잘 못하는, 공부할 줄 모르는 학생들을 보면 똑같은 고민을 해요. 성적이 떨어졌어. 성적이 안 나와. 어쩌지 고민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핸드폰을 잡아요. 그리고 카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친구한테 문자를 넣어요. 나 성적 떨어졌어. 넌 잘 봤어? 나도 떨어졌어. 그래. 진짜 어떻게 하냐. 우리 공부 어떻게 하지? 우리 공부 열심히 해보자. 그런 얘기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근데 이번 시험 좀 너무하지 않았어? 그 선생님 좀 너무하지 않아? 근데 이번 학교 시험 봤어? 글씨체 마음에 안 들지 않아? 별 얘기 다 해요. 그러다가 근데 누구 성적 올라가는 걔 얘기 들었어? 걔 되게 재수없지 않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잡담으로 흘러요. 그 잡담을 한두 시간을 합니다.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하고 잡담을 해요. 물론 이해는 해요. 그러면서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겠죠.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리고 공부를 안 해요. 공부할 줄 모르는 거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할 줄 알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빨리 이 공부부터 시작해야지. 그래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공부할 줄 모르는 학생들 한 70%, 그 중에 70%한테 공부법을 알려주고 계획을 세워주고, 걔네들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스스로 못해요.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목표를 정해주고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해주고 그 상황을 계속 지적을 해주면 그 중에 70%는 되게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공부할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3 갔을 때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중에 30%는 그것도 안 되는 학생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30%는 학원이 됐든 학교가 됐든 아무래도 학원 쪽이 더 강하겠죠. 학원 선생님과 부모님하고의 그 긴밀한 협력 관계가 좀 필요해요.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집에서 해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고민하는 건 똑같으나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부모님이 일단 지켜주셔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어머님들끼리 주변 어머님들끼리 막 정보를 공유하세요. 우리 애는 이렇게 됐다. 누구는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올라갔다더라.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진짜 그 얘기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형제끼리도 다릅니다. 첫째와 둘째와 성향이 달라요. 첫째의 방법론을 둘째한테 적용하다 실패하신 분들도 많이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학생의 방법론을 우리 애한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 그건 없다라고 봐요. 정말 객관적으로 내 애에 대한 문제점을 정말 객관적으로 진짜 남의 보듯이 판단을 해야 더 정확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생 얘기를 너무 믿어서도 안 되지만 학생 얘기를 또 너무 안 들어서도 안 돼요. 누구는 무슨 문제집을 풀었대. 그래서 성적이 올랐대. 그럼 너도 그 문제집 풀어.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학생은 그 문제집을 풀 단계가 돼서 그 문제집을 푼 거지, 그 학생에 맞는 방법으로 문제집도 밟아가야 되고 학습도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학생의 상황.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점을 발견하려면 수업을 직접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문제점을 들을 수뿐이 없어요. 우리 애는 뭐가 문제인가요? 저희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을 드리면
학생이 문제가 생겼어. 얘는 이해를 못해. 근데 숙제도 안 해와.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론을 해보려고 했는데 학생이 잘 안 쫓아와.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려요. 이 학생이 요즘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숙제도 잘 안 해오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학원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부탁을 드려요. 어머님들 협조를 해달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잘 안 되는 30%, 어머님하고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30%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어머님들의 첫 번째 반응은 그래요? 그래서 애를 혼냅니다. 너 숙제 안 해갔다며? 숙제 다 해가? 라고 그냥 혼내세요. 그리고 이제 학생은 다시 오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또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려요. 그러면 어머님은 또 학생을 혼냅니다. 그 일이 반복이 되다 보면 학생은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계속 혼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빨리 자기 합리화를 하고 빨리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이제 흔한 숙제 안 해오는 부분을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흔한 핑계는 내가 수업을 들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 라는 반응이 첫 번째로 나와요. 그리고 나는 그 선생님이 말하는 거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선생님을 뭐라고 해요. 그러면 어머님들은 그 얘기를 듣고 걱정을 하시죠. 학원을 바꿔봐야 되나 보다. 그리고 학원을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돼요. 어떤 일부 학원들, 전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꽤 많은 학원들은 학생들이 아웃이 될까봐 어머님들한테 그렇게 심한 얘기까지 안 하는 학원들이 많아요. 좋은 얘기만. 여태까지 중학교 학원에서 고등학교 올라서 고1 때 그런 일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학원에서 우리 애는 똑똑하다고 했어요. 우리 애가 성실하지 않아서 그렇지 잘한다고 했어요. 수학적 센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중학교 학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왜? 그 얘기를 안 하면 그만둘 테니까. 최소한 저희 학원은 그렇습니다. 학생의 문제점이 발견돼서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릴 정도까지 상황이 왔다면 진짜 학생이 문제 푼 거 꼼꼼히 학생이 이해하고 있는 정도, 학생이 여태까지 테스트 봤던 정도를 문제 푼 거 하나하나 다 꼼꼼히 보고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꼭 학생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걸 믿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한번 학원에 오셔서 담당 선생님하고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상황을 쫙 펼쳐놓고 정말 학생을 객관적으로 뭐가 문제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보시고 나서 우리 얘기가 맞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학생이 핑계대지 못하게 안팎에서 스트레스 받겠죠. 학생이 안팎에서 같이 좀 쪼아줘야 돼요. 공부하는 게 습관이 될 때까지. 그냥 냅두면 습관이 안 잡힌 학생들은 계속 핑계대고 놉니다. 언젠가 한번 겪어야 될 일이라면 제 생각엔 최대한 빨리 겪는 게 맞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또 한 가지는 모든 과정에는 단계가 있어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다고 봅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그 다음 단원을 막 넘어갈 수 없어요. 가끔 어머님들 중에 우리 애는 중학교 때 미적분을 2번 봤어요, 3번 봤어요, 일품 블랙라벨까지 다 봤어요. 근데 막상 학원에 와가지고 학생 상황을 보면 진짜 처음부터 다시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어머님들이 여태까지 선행해놓은 게 아깝기도 하고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어 라는 생각에 그냥 그걸 해줄 수 있는 학원을 찾으세요. 단계를 건너뛰면 나중에 몇 배의 시간이 더 듭니다. 꼭 이 단계를 거쳐 가야만 그 다음이 빨리 갈 수 있어요. 어머님들이, 애들은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마음이 급하세요. 근데 이 급하게 갔다가 나중에 시간이 몇 배로 더 걸립니다. 이건 정말로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는 성적이 잘 나온다면 애들 칭찬만 잘해주면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 공부할 줄 아는 애들은 또 어떻게 갈 것이냐, 그건 이제 나중에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그 학습법에 대한 얘기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성적이 저조하다면 무작정 혼낸다기보다는 일단 첫 번째로 부모님의 목표치를 많이 낮추셔야 돼요. 애도 그게 이루어지는 게 돼야 공부할 재미도 나고, 그리고 목표를 정할 때 학생한테 직접 세우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모님의 만족이, 부모님 목표가 이런데 애 목표를 이렇게 세웠다고 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일단 이 목표를 지켜보자. 학생한테 직접 계획을, 목표를 세우게 해서, 그러면 너 이제 어떻게 공부할 거야? 라는 방법론을 학생 스스로 짜게 해주는 게 맞아요. 물론 짜고 나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지켜가고 있는지. 되게 재미있는 게, 저는 이제 애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서 슬슬 이제 공부하는 시즌이었는데, 우리 집 애한테 야 너 공부할 거면 계획을 짜봐. 자기가 막 짜요. 정말 타이트하게 짭니다. 근데 너 이거 못 지킬 것 같아. 지킨대. 근데 막상 보면 집중해서 풀면 뭐 한 1시간이면 다 할 수 있을 만한 양이기도 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그게 2시간, 3시간 걸려요. 그냥 앉아만 있는 거죠.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너 왜 이렇게 집중 못해? 너 집중해서 문제 풀면 1시간이면 끝날 거 지금 몇 시간째야? 라고 와이프가 혼내요. 그렇다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혼낸다고 집중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혼 받는 거고, 애 입장에서는 잔소리를 생각을 하겠죠. 저번에 이제 한번 애 공부하라고 하고, 내가 이제 지금 시간이 돼서 딱 그냥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앞에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앞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푸는 속도가 2배 빨라집니다. 집중해라, 너 왜 집중 못해? 그냥 무작정 혼내는 게 아니라 방법론을 찾아주는 게 맞아요. 학원에서도 학생들, 자, 이번에 요 문제 풀어봐봐. 그리고 내가 잠깐 나가면 애들이 그 문제를 한번 풀어요. 근데 풀어봐봐. 그리고 내가 앞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풉니다. 집중할 수 있는 방법론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학원은 수학학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에 관련된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수학 문제를 무작정 많이 풀면 공부를 잘하냐? 그건 아니에요. 수학 문제를 무작정 많이 푼다면 잘할 거 맞아요. 죄송합니다. 수학 문제를 많이 풀면 잘하죠. 근데 학생은 많이 풀 수 없어요. 정말 수학 문제를 정말 진짜 많이 푼다라고 하는 애들, 정말 극상이 학교에서 내놓으라는 수신 애들, 우리 학원에 그런 학생들한테 문제를 막 무한정 던져주면 무한정 진짜 잘 풀어봐요. 근데 걔네들이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 문제 푸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잘하니까. 그 단계까지 올라왔으니까. 근데 그 전 단계 학생들한테 무작정 문제를 많이 준다고 해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풀 수도 없고 진짜 하루 종일 수학만 하는 소리인데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있는 학생들의 어떤 순환형 케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잘하고 있는 학생들은 일단 단어를 굉장히 잘 이해해요. 그 단원이 무슨 내용을 하고 있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합니다. 수업을 잘 듣고, 그리고 연산력 1 연습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문제를 풀어요. 쉬운 문제, 자기 수준에서 쉬운 문제. 그 쉬운 문제를 풀면서 연산력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점점점 난이도를 올려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빠른 시간에 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이 좋죠. 성적이 좋다 보니까 자신감이 굉장히 충만돼요. 저는 수학이 자신감의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자신 있는 애들은 찍어도 맞춰요. 근데 자신이 한번 떨어진 애들은 찍어도 틀립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충만되다 보니까 새로운 단원을 배워도 그 새로운 단원을 배울 때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연산을 연습해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해결하고, 그러면서 더 많은 문제,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도 계속 계속 성적을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많은 문제를 푸니까. 못하는 애가 이 상황에 쫓아간다. 어렵습니다. 어머님들이 꼭 한 가지 이 얘기를 꼭 알아주셔야 될 케이스.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한다. 그럼 좋아. 근데 만약에 공부를 못한다. 특히 수학 과목에서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 블랙라벨을 풀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블랙라벨을 푸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블랙라벨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풀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거를 풀어서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악순환에 대한 어떤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습니다. 단어를 먼저 잘못 이해해요. 단어는 잘못 이해가 되다 보니까 무슨
안 맞는 내용의 문제를 또 강연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단원이 이해가 되고 충분한 자기 실력보다 약간 낮은 단계의 연산이 충분히 연습이 돼서 그 다음 어떤 문제를 폭발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그냥 단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문제집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런 학원들 되게 많아요. 갑자기 우리 학원은요 샘플고 블랙라벨, 샘플고 1풀고 블랙라벨 풉니다. 이 주어진 기간 동안에 앞으로 3달 동안 셀을 끝낼 거고요. 다음 2달 동안 1품하고 블랙라벨을 끝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학생마다 틀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지 저는 아직도 신기해요. 근데 그 수업을 듣고 나서 어머님들은 그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애는 블랙라벨까지 다 봤어. 뭐 531 하이퍼, 뭐 하이퍼매스, 뭐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그걸 다 봤다라고 안도를 하세요. 근데 그 학생은 몰라요. 답을 베꼈든 뭐 그냥 진짜 억지로 짜맞추기로 문제 답을 썼든 학원에 가서 질문을 다 했든 그냥 봤다라는 안도감이지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시험 대비 돼가지고 문제를 많이 주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나쁘죠. 그럼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게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요. 그러면 한 2학년 중간 정도부터는 마음이 굉장히 급해져요. 마음이 급하니까 계속 뭔가를 지금 옛날 안 됐던 것도 해야 되고 앞으로 선행 운동도 해야 되고 뭔가 할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건 많아지고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니까 문제집도 점점 어렵게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못 풀죠. 그럼 또 떨어져요. 그럼 결국적으로 포기하게 돼요. 이게 3학년 초에, 그러니까 2학년 말까지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해결 방법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상황까지 가가지고 고3 한 중반쯤 되면 저희 학원에서도 그런 학생들한테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요 하나 포기하자. 지금 보는 세 과목을 다 학생이 이해하고 그걸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하나는 빼고 이 2과목을 완벽하게 맞춰서 자 21번, 30번, 29번 그거 빼. 그럼 너는 분명히 요거 맞춰. 그래서 한 85점 정도를 어떻게든 맞춰보자. 80점을 어쩌고 맞춰보자. 그래서 진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진짜 방법이 없으니까. 고3이 될 때 그 상황까지 가면 안 돼요. 어떻게든 2학년 안에 1학년 때 이런 문제가 발견되기 오히려 되게 좋아요. 1학년 때 문제가 발견되면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너무 선행이라든가 문제집에 욕심을 약간 버리시고 학생의 문제가 발견이 되면 진짜 객관적으로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했던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여태까지 수업을 해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한테 진짜 한 번입니다. 해봤더니 되더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성적이 계속 떨어졌던 애들은 자신감이 확 떨어져 있어요. 나 하면 안 돼. 나도 해도 안 돼. 그런 자신감이 떨어진 학생들한테 자신감이 한 번 올라가야 돼요. 일단 감정적인 요소도 약간 필요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넌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니? 물론 일회성입니다. 딱 한 번 통해요. 그 다음부터는 안 통해요. 그 다음부터는 잔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감정적인 요소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실현 가능한 목표하고 계획을 짜줘야 돼요. 진짜 너 이번 시험 50점 맞았잖아. 다음 시험 90점 맞아. 안 됩니다. 이번 시험 50점 맞았다면 다음 시험 70점 맞아보자. 라고 계획을 세워주는 게 맞아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론. 자, 이 문제 포기해. 저거 해. 이건 무조건 맞춰야 돼. 이건 이해하자. 하나씩 밟아가야 돼요. 그리고 목표를 도달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이 한 번 목표를 도달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한 번 산을 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굉장히 잘 쫓아옵니다. 물론 중간에 또 지칠 때가 있어요. 그것도 다독여야죠. 하지만 한 번 목표를 잃어본 학생들은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도 잘 쫓아오는 게 대부분 경우라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베스트 수능용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해 보실 필요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애가 수학을 못해서 이 베스트 수능용 안에 들어오려면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단원의 이해하고 연산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학생의 성적이 저조해. 근데 그 단원의 이해를 못했대. 그럼 그 단원을 다시 듣는 게 맞아요. 그리고 수준보다, 자기의 수준보다 약간 낮은 단계 내지는 중간 정도의 문제를 굉장히 연산력 연습으로 풀어보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해결책을 잘하는 학생들 말고 어느 정도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 말씀을 드려요.
학생들도 계속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2학년 이과 한 중간 정도에서 많이 벌어져요. 2학기 때 많이 벌어집니다. 미적분 2 들어갈 때 많이 벌어지죠.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좀 바뀌었지만 현재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미적분 2 들어가면서 할 양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팍 늘어나요. 학교에서 진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그럼 잘해왔던 아이들도 이 단계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 단계가 빠르게 지나간 애들은 다시 악순환으로 빠집니다.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이쪽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오늘 이런저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그래요. 고등학교 학생들 기본적으로 다 잘하고 싶어하고 좋은 대학 가고 싶어하고 되게 간절해요. 애들 중에서 진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누군가 날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한테 좀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핑계대는,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린 30% 학생들 진짜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70% 이상의 학생들은 잘하고 싶어하고 열심히 하고 싶어하고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방법론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 학생을 너무 공부해라 집중해라 라고 해봤자 공부 잘하지도 않고 집중할 수도 없어요. 방법론을 찾아주셔야 돼요. 또 너무 어머님들이 학생 수준에 맞지 않게 급하게 가시려고 해도 안 되고요. 문제집 수준으로 결정해도 안 돼요. 딱 학생 상황에. 저희 학원의 모토는 학생이 집중하자입니다. 우리 학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자기가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에 집중을 하고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찾고 있어요. 근데 학원인 저희도 그런데 부모님들은 당연하시잖아요. 내 애한테 집중하시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중할 때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시는, 만약에 그 방법론적으로 그럼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만통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 학습법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론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계속 기획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